안녕하십니까. 매의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25일 남중국해에서는 그야말로 괴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의 잠수함에 대비해 위한 것인데요. 대잠 정보 수집함 임페커블함이 23일 남중국해에 진입을 해가지고 파라살제도 남쪽으로 항해를 하고 있었는데요. 25일 갑자기 한 무리의 중국 전투기들이 이 하이난 섬에서 발진을 해가지고 이 임페커블함을 따라서 남쪽까지 비행을 했습니다. 또 2012년 초에 이제 필리핀으로부터 탈출했던 스카보로 쇼얼이 있습니다. 암초인데요. 이 인근에서 활동하던 중국 해경 3304호가 임페커블함을 따라 붙었습니다. 이 중국 해경 선박은 23일부터 25일 오전 9시까지 계속해서 이 미 해군의 임페커블함을 그림자 쫓듯이 추적하고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파라살제도 남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이 중국 해경 선박 33045는 스카보로 쇼얼 부근으로 이제 되돌아갔습니다. 이 중국 해경 선박이 이렇게 미 해군의 정보 수집함을 뒤따라 붙고 공중에서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투기들까지 함께 추적하는 일이 그야말로 극히 드물기 때문에 미 해군 역시 즉각 비상 대응을 하면서 감시를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해군은 이번 사건을 심상치 않게 보고 있고요. 중국 인민해방군의 그 다음 대응이 어떻게 나올지 아주 면밀하게 지금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임페커블함 주변에는 지난 24일 대만 해협을 넘어가지고 남중국해에 진입한 커티스 윌버 DDG-54 함이 맴돌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미 해군 정보 수집함 추적이 주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투기와 해경 선박이 미 해군의 임페커블함 추적이 신경을 곤두세우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달도 채 되지도 않았던 지난 2009년 3월에 이 임페커블함이 하이난섬 남쪽 70여 마일 떨어진 공해상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휘하의 해상민병대 선박 같은 5척하고 대치하면서 그야말로 농락과 능욕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베이징 지도부의 명령하에 펼쳐진 이 작전을 통해서 당시 중국 지도부는 이 오바마 정부의 대중국 대응 강도를 시험해 보려고 했던 것으로 미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임페커블함은 빅토리우스함하고 같이 이 남중국해하고 동중국해 수중 음향 특성과 당시 해역을 항해하던 중국 인민해방군 핵잠수함의 수중 음향 특성을 수집하기 위해서 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항해하던 중이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미 해군의 수중 음향 정보 수집함의 작전을 방해하기 위해서 군함이 아니라 민병대 선박을 보내가지고 진로를 차단하면서 방해를 했던 겁니다. 중국이 이 군함이 아닌 민병대 선박을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페커블함이 정보 수집함이기 때문에 비무장입니다. 그러니까 군함으로 간주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2009년 당시에도 중국 인민해방군도 함정을 보내지 않고 관공선과 어선을 보내서 방해를 한 것이고요. 이번에도 해경선박은 무장입니다. 요즘에 무장하고 있는데 이 해경선박이 임페커블함을 추적을 한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 임페커블함의 수중음향 정보 수집 작전이 합법적인 해양과학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중국군이 이렇게 거칠게 대항하면서 일촉즉발의 위기에 몰렸던 겁니다. 현재 이런 수중음향 정보 수집선은 오직 미군과 일본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서야 건조를 하고 있을 정도로 기술이 뒤처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 해군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인민해방군이 2009년에도 거칠게 대응한 것이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임페커블함의 작업을 방해하기 위해서 따라붙고 공중에서는 전투기들이 날면서 임페커블함을 위협했습니다마는 본격적인 항해 방해까지 나서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임페커블함의 정보 수집은 중국 잠수함에 있어서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뭐냐면 미국과 일본은 이미 러시아 핵잠수함들의 음향 정보를 모두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이 러시아 핵잠수함이 태평양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주요 전략적 해협에다가 이 히비크급의 수중음향 정보함 2척을 교대로 배치해가지고 정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핵잠수함과 관련된 정보를 미국과 일본은 공동으로 수집을 해가지고 미일 해군 통합 수중 감시 체계를 통해 가지고 이미 데이터베이스화된 정보로 중국 핵잠수함의 동태를 면밀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미일 해군 수상함의 대잠수함 장전에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임페커블함의 움직임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고요. 눈의 가시같이 쳐다보면서 방해를 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임페커블함을 통해 수집된 모든 정보들이 결국은 중국의 잠수함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얼마나 이 중국 입장에서는 그 눈에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못하게 방해하는 거죠. 특히 이 임페커블함이 이번에도 중국의 핵잠수함이 몰려있는 이 하이난섬 인근을 항해를 하니까 중국은 더욱더 발광하듯 초민감 반응을 보인 겁니다. 2009년 3월에는 심지어 이 임페커블함의 항해를 방해하면서 해저에 설치되어 있던 솔타스 장비를 절단하면서 저지 행위를 저지른 바 있습니다. 이 비무장 선박인 임페커블함에 대한 이런 행위는 사실상의 도발이었습니다만은 이 오바마 정부 때는 특별한 대응 없이 그냥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문제는 중국의 방해 작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번 임페커블함의 움직임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지난 2009년의 오바마 정부 초기 때와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지금은 바이든 정부 초죠. 새 정부가 출범한 지 겨우 한 달을 간 넘겼을 뿐입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중국은 2009년 오바마 정부에게 행했던 시험을 이번에도 똑같이 답습을 하면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를 시험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방해가 우려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임페커블함은 지금 예정대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6일 현재 다낭과 파라셀 제도 사이에서 활동 중입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의 그 다음 행동이 무엇일까? 이걸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난 2009년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미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이 보는 건 중국이 과연 2009년과 같은 행동을 재발할 것인가, 다시 또 시도할 것인가,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임페커블함의 운항 지역을 볼 때 중국이 2009년 때처럼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미국 당국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1월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대규모의 전투기들을 대만 방공 식별구역을 보내가지고 대만을 긴장케 한 적이 있지요. 또 루스벨트 항모가 남중국해에 진입을 하니까 이 루스벨트 항모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미사일 공격 훈련도 중국이 실시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지금 바이든 정부를 이렇게 두들겨 보는 겁니다. 과연 바이든 정부가 중국이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걸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남중국해를 항해하면서 잠수함 정보를 수집 중인 임페커블함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중국이 대응할지 미국도 지금 아주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이 베이징 대학의 민간단체를 위장해가지고 운영하는 단체가 있죠. SCS 프로빙 이니셔티브인데요. 이 SCS 프로빙 이니셔티브는 군사정보를 계속해서, 그것도 미국의 대만의 군사정보를 계속해서 트위터에 올리면서 분위기를 만들고 또 이렇게 선동도 하고 그런 이제 단체입니다. 근데 26일 날 트위터를 통해서 이 임페커블함의 경로를 시시각각 추적하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의 내용에는 임페커블함이 과연 무슨 목적으로 여기로 오고 있는가, 뭐 그러면서 시비를 계속 걸고 있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번에 또다시 중국이 이 임페커블함을 능욕하려 든다 그러면 지난 2009년 때 같이 절대 미국이 무기력하게 물러설 것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오바마와
바이든은 다르다. 이걸 지금 이미 정권 초기 때부터 보여주고 있죠. 시리아 민병대 거점 지역을 기습 공격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 같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임페커블한 무력화 시도에 미국도 강력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이런 미국 측의 동향을 눈치챘는지 중국이 강력하게 행동을 하지는 않고 일단 신용만 낸 거죠. 그런데 이게 완전히 지금 마무리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미국이 중국의 반응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야말로 아주 사소한 우발적 충돌이 크게 비화될 소지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뉴욕타임스도 지난 2월 1일 미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데이비 삼바우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냉전 시 미국과 구소련이 군비 통제 규범 설정, 한라인 구축, 군사대 군사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핵전쟁 위기를 벗어난 교훈을 현재 동아시아에서의 미중 간 강대국 경쟁에 적용해가지고 우발 사태를 방지해야 된다라고 경고도 하고 또 보도도 한 겁니다. 과연 이 남중국해 그야말로 세계의 화약고가 되어 있는데요. 이 남중국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계속해서 우리 Y타임스는 주시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